이재명 대표, 이거 당내 비명계 반발이 커요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첫 문장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 당에 아직도 비명계가 있습니까? 비명계가 반발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딴 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어? 이게 첫 번째 실제 반응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기 탄핵, 내란 공작의 실체와 전모가 드러나는 이 마당에 이재명은 대통령병에 걸려서 점령군 행세하느라 바쁩니다. 네. 그동안은 뭐 박용진, 김경수, 또 누구였죠? 임종석, 네, 뭐 등등 만나면서 네, 비명들, 친문들 만나면서 나 통합하겠다라고 손을 내밀더니 극좌 유튜브, 좌파 유튜브 나가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매보쇼라고 그러죠? 예, 매보쇼에 출연해서 네. 비명계와 친문계가 검찰과 내통하고 자기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비명계와 친문들이 경악하고 오늘 아침 라디오를 보니까 친문계의 고민정 의원이 막 MBC 라디오 나가서 거품 물더라고요. 이재명 공든탑 스스로 무너뜨렸다 막 이러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 왜 나왔고 도대체 무슨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뽕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미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는 지금 같아요. 자기는 이제 비명계 없어도 나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 이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복수하죠. 네. 본인이 그때 2023년이었죠.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발급된 과정, 영장이 체포안이 통과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마치 민주당에 있던 몇몇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해서 나를 짜고 시나리오상 짜고 나를 넘겨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도요,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당대표와 그 다음에 대선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있는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를 좀 빼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뭐를 씌웠죠? 검찰. 왜 이재명 대표 또 검찰 프레임을 씌웠을까요?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나를 정치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체포영장에 발부된 것도 민주당에서 어느 의원들이 소신껏 판단한 게 아니라 검찰과 짜고 나를 먹이려고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 불신을 본인은 또 한 번 강조한 거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조국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수사권 전부 다 올스탑 시켜가지고 민주당 관련된 것들 제대로 수사 못하게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국정원에 있는 공안 수사권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넘겼는데 경찰에서 그러면 공안 수사하려니까 공안 수사비를 없애버린 거예요. 특활비를 깎아버려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거나 국정원에서 대공수를 한다거나 경찰에서 대공수를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민주당은 중국도 만나야 되고 북한도 만나야 되고 자기들끼리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 자기들끼리 짜놓은 생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쌍방울이 다 했잖아요. 이왕이랑 쌍방울도 같이. 있고 예. 태양광도 있고 무지무지 많습니다. 중국 가서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랑 술 먹고 그렇죠. 이재명 전화 바꿔줘서 통화하고 그렇죠. 예, 800만 달러 건네고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가 드러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혐의를 그러니까 검찰에 짜놓은 혐의를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또다시 검찰 얘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저는 의도하지는 않았을 까 생각해요.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자기 속내를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죠. 뭐 여러 군데서 막 민주당에서 친명계 인사들이 성명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게 페이북에도 내고 SNS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수습하느라고 이재명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보니까 제대로 수습할 의지도 좀 없어 보이는 게 아침에 기자들이 이재명한테 붙어서 이재명 대표 이거 당내 비명계 반발이 커요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첫 문장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다 지났냐? 우리 당에 아직도 비명계가 있습니까? 실제 자기가 다 비명계 다 정리해버렸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가 반발하는데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딴 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어? 이게 첫 번째 실제 반응이에요. 제가 맞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막 나가는구나. 이건 뭐냐?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앞서고 할 때는 급하니까 박용진, 임종석, 뭐 김동연 등한테 김경수한테 손 내밀고 했던 게 다 쇼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행동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최근에 약간 여론조사가 마사지 되고 하면서 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하잖아요.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이제 나 다 됐다. 나 될 것 같다. 대통령 환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 너네들 그때 만났던 거 만나기도 싫었는데 너네 필요 없어. 너네 다 검찰이랑 내통한 놈들이잖아. 그리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우리 당에 아직도 비명계 같은 게 있어? 이게 이재명이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에 이어서 우리 당에 비명계가 아직 있어. 이게 진짜 역대급 이재명의 인성을 드러내는 2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월 달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이 더 오르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조사해봐라라고 자기 시켰었어요. 자기 당에다가. 네.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러 갔었습니다. 급하면 이제 통합하려는 그렇죠. 거예요. 급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필요해. 필요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고 그리고 비명대 만나고 김동연도 만나고 김부겸 만나고 임종석 만나서 임종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앞에서 면전에 대고 나는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허허실실 웃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서 비명계 만나고 다녔는데 아싸 요즘에 여론조사가 잘 나오거든요. 다시 돌아온 거야. 본성이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난 대통령 다 됐어. 너희들 필요 없어. 라는 속내를 결국은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게 2023년도 9월인가 10월의 일이에요. 체포 동의안 가결이. 네. 9월. 네, 이게 거의 1년 반 전 이야기예요. 네네. 좀 있으면 2년 돼요. 네. 근데 이게 아직도 마음의 응어리라 안 이거를 잊어먹습니다. 지금 매불쇼 나가가지고 터트린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최근에 많이 하는 말, 자기는 정치 보복 안 한다. 이거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무섭게 정치 보복할 인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 워딩이 본인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 보복을 드러내놓고 합니까? 몰라 해야지. 라고 말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라고 또 실제 말한 워딩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고 보복은 드러내지 않고 몰래 하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만약에 권력 자기 본인이 잡잖아요. 그러면 정말 북한의 8월 종파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대규모 숙청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그 정치 보복이요. 비단 정치인들한테만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언론사, 방송인, 그리고 저는 경제인들, 기업들. 이재명 대표를 이재용 그 대표를 만난다고 지금 그러지 회장을 않습니까? 만난다고 하는데 회장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만나서 지분 30% 내놓으라고 협박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뭐 엔비디아 지분 30%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걱정이 또 팔 비틀어가지고 기업도 팔 비틀어가지고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소개한 이재명 발언 중에서 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재명이 문재인을 평가하면서 문재인은 너무 착해서 문제다. 권력을 너무 착하게 썼다. 나는 다르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한 맥락이에요. 그 맥락이에요. 예. 근데 문재인 시대에 우리 보수 우파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보수 진영의 선배들이 감옥 가고 수사받고 탈탈 털리고 압수수색 당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사받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의 씨를 알려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착해서 문제고 자기는 그거보다 더 잔인하게 해야 된다는 건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화에 버금가는 멸족, 몰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전 진짜 이게 남일 같지 않아서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만나면 야, 이 대표가 너 진짜 싫어해란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 할 때, 대선할 때 이재명을 하도 걸고 넘어져서 이재명한테만 직접 고발을 2번 당했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네. 직접 고발 당하기가. 그러니까 장애차나면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년 전 일 가지고 꽁해가지고 그것도 민주당 당내의 일인데 자기가 총선 때 다 목 잘랐는데도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저렇게 씩씩거리고 우리 당에 비명계가 있어야 하는 거 보면 와 나한테 진짜 이민 가야겠다. 라는 실제 현실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 호남에서 지지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다. 충격을 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호남에서 지지율이 90% 넘었습니다. 95% 압도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55에서 65 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자치고는 많이 안 나오죠. 그죠. 70%안 네. 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 호남에서는요. 민주당 후보면은 일단 표를 주겠다라는 정서가 아직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주겠다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라면 이재명 대표 아니어도 돼. 바뀐 선수가 나와도 우리는 표를 주겠다.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안 넘으면요. 이재명 대표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도에서 표를 가져오지 못하고 호남에서 70을 안 넘으면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는 나한테 충성하지 않았던 것, 그 의원들이 있지 않아, 그 사건을 잊지 않아라고 했기 때문에 호남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오히려 야 이재명 안 되겠다. 이재명 만약에 표를 줬다가는 우리 친문 지지 세력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호남에서 더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50%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요즘에 강성 발언을 하시거든요. 네.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가 상당합니다. 호남에서는요. 그 호남 지지도가 만약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발언한 거를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